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 듀오 매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시간이죠. 요일별로 두 분씩 출연해서 총 10분의 전문가분들이 월요일팀, 화요일팀, 수요일팀, 목요일팀, 금요일팀까지 5팀 팀을 맺고 또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펼쳐졌던 수익률 대결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위 팀입니다. 1위 팀은 한만식, 임천석 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화요일 팀이고요. 자, 종목들은 5종목인데요.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GMB 코리아, 우리기술투자까지 누적 수익률이 무려 38%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적게는 6%, 1%대도 있네요. 많게는 지금 15%에 14.32% 육박하는 수익률까지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5종목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권홍섭, 이성배 팀입니다. 수요일 팀이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 누적 수익률이 13.15%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수익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모두 목표가나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한 종목이 보이네요. 삼성 SDS 마이너스 2.29%,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전일보다 좀 줄긴 했지만 7.98%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월요일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2.89%입니다. 어제 편입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규 편입이었고요. DST로봇 어제 신규 편입인데, 신규 편입들의 하루 만의 수익률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26% 상승, DST로봇은 마이너스가 살짝 났네요. 마이너스 2.6%. 나머지 종목들 역시 보성파워텍만이 7.29%로 수익률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팀이 없는 상황에서도 높은 수익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먼저 4위, 5위 임천석 팀장인데, 보성파워텍과 GMB 코리아 6%, 7%의 각각 상승이고요. 1위, 3위가 오늘 함께하고 계신 한만식 대표입니다. 솔리드와 신라젠 14.32%, 7.98%, 그리고 권홍섭, 메리츠정보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은 8.88%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10종목이 지금 나오고 있죠. EM코리아, 원익IPS, 좋은 사람들, 에이텍트솔루션, J콘텐트, 리젠백스, 차바이오텍, JYP엔터, 모헨즈, 토비스까지 10종목입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개편을 통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익률들 쭉 보고 오셨습니다. 이 수익률 대결 어떻게 펼쳐지는지 잠시 안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죠. 자, 먼저 10명의 출연자들이 함께합니다. 요일별 2명씩 월화수목금 5팀 팀플레이 로포트가 운영이 되고요. 출연 요일에 신규 종목 제시하거나 편입 가능하고요. 종목을 뺄 수도 있습니다. 수익의 실현 및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규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률 하루 만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지시킨다라고 좀 안전성을 그래도 지향한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트 대결을 한 뒤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2415.77포인트입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2420선이 무너졌습니다. 2415.77, 1.11%나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지수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오경이 조금 올라오나 했던 지수가 다시금 우하향하면서 2410포인트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소폭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18억 원 매도가 됐고요. 기관은 2246억 원 전주채 파입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2194억 원 사지만 지수 낙폭을 줄이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어떨까요? 코스닥 지수는 867포인트대까지 빠지면서 870선 이탈됐습니다. 0.94%. 낙폭이 조금씩 양시장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876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86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오후로 가면 갈수록 저점 찍고 내려가는 모습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결국에 개인만 삽니다. 1760억 원.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지금 나홀로 매수하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은 1281억 원, 기관은 332억 원 순매도,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투신만이 여전히 8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060원 50전 1070원 부근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고요.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마감까지 1시간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5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투자 포인트 잠깐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분위기는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다시 정체 아니면 약세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어제 보였었고 중국 시장은 21일까지 춘절 휴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모멘텀은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 관련돼서 내일 재개가 되게 되면 일단 반등이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또 국내 시장만의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통상압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격화된 부분들 지난 태양광이라든가 가전 그리고 철강이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부분들도 같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수출 주도를 보이는 대한민국의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껄끄러운 뉴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란 쪽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 중국도 무역 관련돼서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보복 조치도 같이 취해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격화된 통상무역의 보호무역의 압력들이 국내 시장에는 결코 그렇게 썩 좋은 뉴스가 아니란 점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추가적인 이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분야까지도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음으로 양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국내 산업별 이슈들 최근에 계속 부각되는 반도체 고점론이라든가 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들도 서서히 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들을 어제도 보여줬고 오늘도 장중에 이어나가는 분위기는 하지만은 오늘 조금 특이한 모습들이 6.13 지방선거 관련돼서 또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린다는 점
절대적으로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다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일단 변동성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 최근까지 발표된 물가지표 수준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서 정책적인 금리가 연준이 어떻게 취할 것이냐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3월달 FOMC 회의까지 가서 확인되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 시장에 대한 안도감이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은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변동성을 이기는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고 가고 특히 추가적인 하락 때 대응을 할 여력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는 압축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예, 그래도 앞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일단 실물 경기가 좋다라는 관점에 또 다른 거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유화학과 같은 소재 업종들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유가 강세 흐름들 거기다가 복합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바탕이 되는 소재 업종 중심의 정유화학주들 관심 있게 보는 상황들이고요. 그중에서 롯데케미칼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2년 연속 최고 실적 이어가고 올해도 이런 부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금도 15,000원을 지급을 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올라온 배당 메리트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력 사업들 양호한 부분들이고 거기다 미국의 2019년도에 에탄 크래커 공장까지 가동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나오는 실적만 가지고도 작년에 2조 2,800억 순이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5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실적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그리고 시크릿컬 업종 인플레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중금증권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수익률 대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팀 오늘 포트 수익률 보여드리면서 팀 전체로도 개인으로도 맹활약을 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다인탑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일단은 바로 이 두 분과 만나볼 텐데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두 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두 분이 워낙에 맹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놀라운 수익률이 일주일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선생님 너무 구기는데요. 네. 한박 웃음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지난주에 보시고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큰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대표님이 그래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 먼저 하죠. 예. 일단 제가 세 종목 지난주에 편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설 연휴가 껴서 불안감이 있지만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5종목을 편입을 했고요. 그랬었죠. 네, 또 시장 상황이 연휴 기간 동안 해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연휴 기간 이후에 바로 갭상승 출발해서 어제까지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편입했던 종목을 좀 계속 조금 더 가져갈 생각인데요. 편입한 종목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라젠인데요. 신라젠은 어제 빅뉴스가 하나 나왔죠. 빅뉴스가 호재가 나왔었는데 폐사백에 대한 암 공격력 향상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과 연동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전에 형성됐던 8만원 초반의 가격대는 지지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번에 한번 조정을 더 거친다라고 하게 되면 10만원대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편입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죠. 최근에 저가로 나온 가격이 8만원 초반인데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약간 쉬고 있는 양상인데요. 9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8만원 초반이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한 1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를 누르시는 분들은 9만원 이하 내려온다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죠. 솔리드는 빅데이터 또 5G 관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통신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철수 씨 서울시장 관련돼서 시장 조정과 연동된 이런 선거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돼서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4,000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4,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21선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은 4,700원대인데 21선 닫고 흔들흔들 거리고 또 한 번 4,000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지난해가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좋은 뉴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폭스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나지는 않았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IT 쪽에 검사 장비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장비를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 바이오 쪽이 핫하다 보니까 뉴스를 쭉 보시게 되면 흑자로 전환된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량의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3자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이오 쪽 사업에 신규 사업을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모멘텀을 작용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바닥권 1,000원대죠. 1,000원대, 900원대까지 작년 9월달, 10월달 바닥을 다지는 부분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일단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거의 100% 한번 급등이 있었고요. 기간 조정을 주고 3,000원 부근 가까이 또 급등했다가 지금 눌러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2,000원 부근 자리가 매수 자리다라고 해서 지난주 편입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전의 고점 돌파해서 3,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신라제, 솔리드, 폭스브레인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현석 팀장님께서 두 종목을 포트에 넣어주셨잖아요. 역시나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고맙게도 잘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잘 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GMB 코리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MB 코리아 같은 경우 제가 현대기아차 수소 및 전기자동차용 엔진을 양산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수소 부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수급 주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편입을 시켰던 종목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시장의 영향을 받고 기본적으로 조금 빠져있죠. 네, 전일 대비해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들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매수 진입했던 가격보다는 당연히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건 앞으로 충분히 더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예.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야 제가 좀 강력하게 또 힘있게 이야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가상화폐 테마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핫하고 또 앞으로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반년 만에 뭐 10배가량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급속도로 더 발전해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어떤 외국인 투자들의 지속적인 뭐 수급 증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호전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견에 이의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수익을 좀 더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까지 지금 모두 보유 관점에서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신규 관심 종목 또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어떤 종목들일지 다시 한번 CG를 통해 만나보시죠. 자, 10종목입니다, 총. EM코리아, 원익IPS, 좋은 사람들, 에이테크 솔루션, J콘텐트리, 젠백스, 차바이오텍, JYP엔터, 모헨지, 토비스까지 10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규 종목들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대표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기존 제가 5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죠. 예. 그 중에서 3개 편입이 됐고 2개는 편입을 제가 안 시켰는데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들이고요. 3개 편입을 시키고 추가로 3종목 편입이 관심으로 좀 두고 있고요. 2종목은 기존 종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EM코리아 말씀을 드릴 텐데, EM코리아는 수소차 관련 테마의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 급등을 주고 오늘 일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조정 시에 편입을 고려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되는 뭐 기능이 있어가지고 수소차 테마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 뭐 또 태양광 쪽,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공작기계라든지 발전 선비, 또 원자력 발전 제어 기술, 이런 쪽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술적 부분 같이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제가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기 전에 신규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잠깐 이거 여러분들 신규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죠. 뭐 급등하는 거 따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신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우인데, 위로 올라온다는 기준은 여러분들 주봉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주봉상에 제가 하늘색 선으로 라인을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이게 52주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하다 보게 되면 52주 신고가, 52주 저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52주 선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52주 밑에 있다가 쭉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대량의 거래를 수반을 했죠.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52주 기준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최근에 안착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되고, 조정이 나올 때 편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건데요. EM코리아 이전 쪽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 보게 되면 2013년도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죠. 52주 밑에 있던 종목들이 52주 위로 올라오는데 거래가 터졌다라는 얘기는 시세가 좀 많이 나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수익 내기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EM코리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없었던 대량 거래가 터지고 52주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이제는 두셔라. 쌀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시장 여파, 또 어제 급등에 따른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 3,750원은 잘 깨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4,000원 이하권, 4,000원 이하 3,75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계속 관심을 두셔야 돼요. 수소차, 전기차,
미래형 자동차 종목들은 관심을 두셔야 되고, 지난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들은 빨리 이런 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원익 IPS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좀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삼성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되고, 그와 관련돼서 지난주부터 IT,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양상인데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도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원익 IPS도 그런 수혜 가능 종목 중에 하나죠. 수급 동향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원익 IPS는 밑에 보시면 이 녹색이 기관들 매매 동향인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연초에 24만 주였는데 지금 100만 주니까 거의 한 8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 매수 이익과 연동돼서 추세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수도 좋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을 계속 두려야 된다는 거고요. 주봉 보시면 이쁘죠? 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올해 내년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은 가격도 35,000원이니까 좀 길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지금 35,600원인데 34,000원 부근까지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이하 34,000원 부근 그런 정도라면 매수 기회를 노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거는 좋은 사람들인데요. 좋은 사람들은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죠. 개성공단 쪽에 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평창올림픽과 관련돼서 김여정 방문과 관련된 남북 화해,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주봉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은 기준이죠. 밑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2주 위로 올라와서 지난주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니까 조정시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고요. 남북 관련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그 다음에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약간 그 다음에 이제 한미 훈련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정 누군가는 주가를 관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는 저는 2,500원 정도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크게 부담 없이 매수에 가담하셔도 여기가 앞에 처음에 급등했던 자리에 고가 부근이니까 2,500원, 2,400원 이 자리는 지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노리시고 이런저런 호재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 3,180원 위쪽으로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다음은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예.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건데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한데 에이테크 솔루션 그렇게 빠지질 않죠. 지금 플러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시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16,000원 터치가 되고요. 13,000원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저는 13,000원에서 12,000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12,000원 혹시 더 빠진다면 12,000원인데 지난번 제시해드렸던 18,000원대라든지 2만원까지는 자율주행 쪽 계속 도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외제차들은 자율주행을 좀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평창올림픽과 관련돼서 대통령도 그 자율주행차를 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 2년 뒤면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된 주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한 종목은 J콘텐트리죠. 예. J콘텐트리는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신고가 종목이고요. 요거는 수급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냐면, 작년 11월부터 지금 기관들 매수하는 동향을 잘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에 기관들 갖고 있던 종목이 얼마 안 돼요. 300만 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5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도 4,000원에서 지금 7,500원까지 갔다가 약간 조정 주고 있는데,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좋고요. 기관들이 꾸준히 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21선 근처 내려오면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61선, 21선까지 합쳐진다. 오히려 적극적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일정 기간 행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행보가 되고 있으니까 7,000원 이하권이라면은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000원 이하권, 6,500원 뭐 이런 자리면 싸게 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 10,000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M코리아부터 J콘텐트리까지 지난주에 뭐 짚어주셨던 종목은 한 번 더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이 종목들 중에서 포트에 편입할 만한 종목이 기존의 종목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먼저 좀 보시고 기존 종목들이 좀 계속 치고 가서 나는 못 샀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은 제가 관심이 드는 종목들도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으로 예. 못하신 분들은 그 종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천석 팀장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입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건 저번 방송 시간 때 이야기했던 종목 3가지와 이제 신규 종목 2가지를 같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뜻이 잘 맞는 부분들이 있고 또 케미가 좋아야 더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십사라는 부분에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 제가 환경오염 제어나 화학, 바이오 부분 뭐 이런 총 9개의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실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다시 한번 젠백스가 화제가 된 이유가 좀 생겼는데요. 호재 아닌 또 호재가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치매 극복 연구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1조 1,000억 원 가까이를 투입하게 되면서 치매 연구 개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는 부분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계가 치매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 치료제 이 리아벡스 이 부분이 치매 치료제의 기능성을 보고 국내에서 임상 2상 시험에 지난해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또 중국 장수치안그룹의 자회사와 IoT 기반 스마트 에어케어 제품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이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호재성 자료로 계속해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이 매집되어 있는 부분들, 털고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저도 이 저점, 바닥권을 충분히 형성을 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충분히 앞으로 더 나아갈 부분들, 이런 요지를 두고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편입가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 정도 기준으로 편입하셔서 잘 지켜보시게 되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젠백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된 업황들은 더더욱이나 장기간 또는 중장기 기간 보시면서 수익을 구해 보시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엔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제약 바이오 같은 부분에 제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약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과 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업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사업의 종합의료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 코스닥 시장에서 중점적인 매수를 진행했을 때 뭐 상위 10위권 내까지 들면서 앞으로 행보의 기대감을 더했고요. 자회사인 차헬스케어를 통해서 호주 헬스케어 업체 CFC 글로벌을 인수했다는 호재 또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목소리에 힘줘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피부 노화 억제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굉장한 호재였고 이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뭐 탯줄, 태반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뭐 피부 조직 세포를 분화시켜서 이 배양액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렇게 힘이 많이 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차트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 부분에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횡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박스권 횡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일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셔서 보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차트가 전체 화면이 아니어서 조금 보시기에 불편했던 부분들 다시 제가 차트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 곡선을 쭉 그으면서 잠깐의 조정 기간 그리고 다시 이제 박스권에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앞으로 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부분 보죠. 네, 다음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관심 깊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국내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황 중에서도 대표하는 3위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YG를 시총에서 이겼다. 시총에서 이기면서 앞으로 더 발전성을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SK텔레콤 같은 우량 대기업, 그런 텔레콤 사업을 하는 곳들과 같이 뭐 음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재성 기사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호재 뉴스로는 실질적으로 이 JYP 소속에 있는 이 그룹이요. 일본 내에서 이 굉장한 팬덤을 과시하게 되면서 트와이스가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트와이스 그룹이 굉장한 팬덤을 지금 형성하면서 지금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역시 상당한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대다수의 투자 전문회사들 역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달되면서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진입 가격에 조금 눌린 부분이 있어서 금일 종가 기준으로 진입하셔서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모헨즈입니다. 모헨즈 같은 경우 이게 오늘 좀 상한가네요. 좀 재밌는 종목인데요. 좀 이 재밌는 종목을 잠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모헨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덕원산업과 코모텍을 두고 있습니다. 덕원산업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주 업체고요. 코모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제가 왜 좀 재밌다,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점은요. 이 자회사인 덕원산업 공장 위치가 좀 흥미롭습니다. 어디에? 이 공장 위치가 바로 새만금 사업 인근에 위치하면서 이 새만금 사업 관련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이번에 새만금 공사 뭐 출범시킨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또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08년에 새만금 산단을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사업 추진이 좀 활발하게 되지 않았죠. 굉장히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9개 공구 중에 4개만 착공이 됐습니다. 4개만 착공이 되면서 입주 기업도 도레이와 솔베이 이렇게 포함해서 4곳밖에 없고 기업 투자자들도 굉장히 저조하게 반응을 보였었는데 국토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서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게 되고 또 거기에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을 허용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인지 또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상한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보통 왜 상한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흔히 요새 말로 갑툭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갑자기 튀어나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계속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의 일환으로 특징주로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면서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200원 이하 주정권에서 매수 고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200원 이하 주정권 매수 고려라고 했는데 차트 잠깐 보실까요?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엄청난 급등이 이루어졌죠. 10,000원이에요 지금 거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표님이랑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 저한테 너가 손대는 게 이게 쭉쭉 올라가면 좋은 거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보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정보의 전달로 알고 계시면서 꾸준히 관심을 주시게 되면 나중에 진입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입하셔서 조정시 매수네요. 조정시 매수를 보시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토비스 말씀드릴 건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모니터, 구체적으로 휴대폰, 태블릿 PC, MP4 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모듈 및 모바일용 터치 패널 이런 것들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최근 카지노 모니터 연구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조업을 계속해서 영위해왔던 송도 사업장의 이제 확장에 관련된 부분들, 이 확정을 목적으로 약 1,500평 규모의 토지, 건물 1개동을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 신규 사업장에서 토비스 사업부 창설 이래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해왔던 이 카지노 모니터 사업을 조금 더 제품을 비롯한 이런 신제품 개발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더더욱이나 호재성 뉴스로 많이 부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앞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가장 또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 잠시 보시게 될 텐데요. 외국인이 꾸준히 보유하게 되면서 우상향 곡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약간의 조정을 받은 이유 역시 또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생겨서 이 부분도 좀 조정시 매수 진입을 고려해 부분은 조정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들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을 또 신규로 가지고 오셨고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주셨는데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임천석 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조정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원체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한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을 믿고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 도달할 때까지 믿고 일단 지속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응 전략이 다 보유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화요일팀입니다. 지금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GMB코리아, 우리기술투자 지난주 이 시간에 매수를 했고요. 수익률은 각각 8%, 14%, 그리고 6%대 이렇게 누적 수익률은 38%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응 전략은 목표가까지 현재는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종목이고요. 2722번님의 종목 상담입니다. 8,500원의 비중 20%고요. 일단 수소 관련주로 뭐 대장주격이다 이런 얘기들은 유니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또 한 대표님이 말씀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유니크는 현대차 쪽 관련돼서 또 차세대 수소 전기차 그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작년에 나왔죠. 예. 작년 9월부터 해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앞에서 뭐 전기차, 수소차,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 랠리를 펼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분 이제 매수한 가격이 좀 아쉬운 거죠. 8,500원에 20%인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종목은 괜찮은 종목으로 편입을 하신 건데 선정을 하신 건데 매수 타이밍이 지금 정도 사는 게 맞다 정도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게 2,700원부터 올라왔던 주식이니까 2,700원, 3,000원 이하인데 9,000원까지 올라왔으면 3,000원, 6,000원, 9,000원 200%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올라주고 쉬었다가 또 한 번 올라주고 쉬었다가 3번 정도 올라오면 이 3번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은요. 그 다음에 저가에서 100%, 200%씩 올라온 종목 그 이유는 이쪽 국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할 때 앞에서 100%, 200%씩 올라왔다. 이거는 이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매수를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위치가 어디가 좋냐. 예, 여기가 좋은 겁니다. 이쪽 구간이. 예, 바닥에 있을 때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52주 위로 올라오는 요 조정 구간이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작년에 매매를 많이 하셨어야 될 종목이지 지금은 바닥에서 200%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종목인데요. 매수를 8,500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격성 매수다. 준비되지 않은 매수. 예, 우리가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8,500원이면 상당히 고가에서 더 가겠지 하고 따라가서 매수하신 겁니다. 이런 매매 방법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꼭대기에서 사면은 수익 나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 많이 빠질 때 그때 매수해야 먹을 게 생기는 거니까 매수하는 방법을 좀 바꾸시라. 종목을 선택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00원에 20%니까 6,000원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쪽 테마에 있기 때문에 8,500원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잘하면 만원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매 잘못하신 거, 시점을 잘못하신 것은 다음 매매하실 때는 꼭 지켜주시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유니크 같은 경우에 종목 자체는 좋다 하지만 사신 가격대 자체가 워낙에 고가였고 추격 매수의 그것도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매매 패턴을 좀 변경하시라고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고요. 일단 6,000원 손절가 짚어주셨습니다. 여기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은 5845번님께서 포스코 캠텍 47,000원에 비중 20% 목표가 얼마로 지정할까요? 하셨습니다. 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요 근래 포스코 캠텍에 관련된 부분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뜨거운 관심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매년 꾸준한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실현하고 있는 부분들 또 회사의 비전이 미래 가능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목 선정은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투자기관들이 의견 역시 이거 최근 투자기관의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 주가가 6만 원 이상까지도 무난히 도달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전망하게 보면서 이런 부분에도 저도 똑같이 6만 원 이상, 6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20% 보유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유량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보유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유 있게 지속적으로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 진입하신 가격대 47,000원 진입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47,000원 같은 경우엔 사실상 조금 다소
높은 진입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이 높은 진입가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이 진입가가 높을 때는 아무리 이제 기업 기호가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든 진입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유하시게 되면 저는 6만 원 이상, 6만 원 5천 이상까지도 목표 가격을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급하게 보지 말고 좀 기업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4777번님께서 삼성중공업 13,000원에 비중 20%.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한 대표님 어때요? 중공업은? 일단 매도입니다. 매도입니까? 예. 스윙하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빨리 파시라라는 얘기 드렸고,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데요. 조선주가 이제 회복 국면에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당분간 쳐다보지 마시라. 예, 뭐 제가 길게 봤을 땐 1년 동안은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차트 보고 말씀드리죠. 제가 앞에 신규로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삼성중공업의 주봉 차트인데요. 2013년도 4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2017년에는 만원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원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죠. 자동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세계적으로 빅5 안에 들어갈 거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중국의 조선업황을 이길 거냐, 조선이 저가죠. 중국이 저가 공략을 하는데 거기를 이길 거냐라는 부분은 상당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런 업황 자체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IT나 또 미래 자동차나 이런 쪽이 지금 부각받고 있으니까 바닥에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업황의 호전이 확인되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1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사신 건데 13,000원에 사신 거니까 가격이. 근데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예, 그래서 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8,000-9,000원 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종목을 매주 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드릴 거고, 화요일 날 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불꽃하게 빨갛게 태워드린다 그랬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지금이라도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밑에 자막으로 불꽃남자 이런 거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상담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43번님께서 대면 코퍼레이션 3,300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40%. 전망 부탁드린다 하셨는데, 임 팀장님, 대면 코퍼레이션은 어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보유량에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예. 대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뭐 콘도 워터파크 매출 외에 이제 리조트 운영업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업체 중에 하나고요. 일단 재작년부터 흑자로 실적이 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보고 이제 진입 가격이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잠깐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일단은 시작부터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 보유 비중입니다. 40% 같은 경우에 보유 비중은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보유하시고 있는 건데, 일단 진입하신 가격 역시도 33,000원, 33,3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300원, 3,300원 말씀해 주셨고, 거의 고점 부분에서 추격 매수로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고점에서 실질적으로 추격 매수로 진입하셨을 때
보기에는 아무리 투자 가능성이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먹을 것도 없고, 분명히 먹을 것도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충분히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보유량과 너무 진입한 가격조차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많은 미스가 발생을 하는 투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추경 매수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부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고점 직전에 한 10% 정도는 본전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도를 진행하셔가지고 좀 최대한의 이익 실현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본전 매도 10% 진행하시고 나머지 이익 실현은 저점 고점을 보시고 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40%대 10% 정도는 지금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일단 매도를 하고 나머지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마감이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체 교지수 코스피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예상체 교지수 2410포인트 초반입니다. 2413포인트대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하향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1.2%의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이대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어떨까요? 자, 오늘 수급 조치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여전히 팝니다. 많진 않지만 30억 원 팔고요. 오늘은 기관이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는 상황인데 2,727억 원이나 쏟아냅니다. 개인은 2,67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이 낙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전 상장 이후에 두 번째로 하락을 기록한 날인데 낙폭이 꽤 커져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만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들 역시나 여전히 약세고 LG화학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64포인트대입니다. 1.35% 하락하면서 11포인트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꽤 많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876포인트대부터 861까지 빠졌다가 864포인트대까지 3포인트 회복하면서 지금 장마감 예상이 됩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2273억 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453억 원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665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투신만 사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ENM까지 어제를 그대로 색깔만 바꿔놓은 듯한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3-4% 빠지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그리고 CJENM은 각각 2%씩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고요. 티슈진만이 1% 상승 흐름 지켜내면서 장마감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지수 체크하기 전에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만식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시장은 지금 지난번 설 연휴 전에 미국 시장 조정과 연동돼서 한번 급락이 있었고요. 또 미국 시장과 연동된 반등으로 지금 이제 어제 반등을 보이고 오늘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정 한번 다져지는 그런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FOMC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죠. 또 금리 인상이 돼야 또 경기 회복이 잘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금리 인상 발표가 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측면이 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매수를 못했다. 설 전에 매수 못해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있던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이번 주말까지 좀 보시고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럴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기로만 너무 보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차트 몇 가지만 가지고 시장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쪽 동향을 먼저 보셔야겠죠. 해외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가 26,000포인트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23,000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빠르게 회복이 됐죠. 21선 부근까지 회복 시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죠. 어제는 휴장이었었고
21선 북은 38.2%까지 고가 저가에 38.2%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온 여파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정 되돌림이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금요일 날 이벤트에 따라서 일부 눌릴 수도 있지만 눌리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나스닥은 더 세게 올라왔습니다. 7,500에서 6,600까지 떨어졌는데 하락폭의 23.6% 7,300까지 급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21선 우회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우리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따지면 코스닥은 21선까지 올라왔었죠. 예, 근데 아직 코스피는 21선 못 올라왔으니까 다우와 나스닥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우 나스닥이 조정을 얼마치 보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선물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S&P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 보게 되면 큰 조정 없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큰 조정이 없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대로 견디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투신권 매수 들어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투신권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지금 12시부터 계속 바닥에서 샀어요. 거래소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투신이 지금 주구장창 사고 있죠. 하루 종일 샀습니다. 투신권. 그 다음에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2시 이후에 매도로 축소하는 거, 코스닥 시장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12시부터 매도 축소 매수하고 있는 거. 연기금이 산다, 투신이 산다. 여러분들 팔 필요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일부 판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기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분할적으로 계속 사시는 거는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오히려 긴 측면에서, 긴 호흡에서 보자면 지금은 또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천석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짚어주시죠. 사실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빠른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두고 전체적인 시장을 관망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잘 한번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이 화요일 팀이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수익률 누적 수익률도 1등이고 개인적으로 보셔도 두 분께서 또 1등, 3등, 4등, 5등 모두 다 휩쓸고 계신데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률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임천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13%나 내렸습니다. 2415.12포인트 좀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조정이 계속됐는데요. 1.32% 내린 864.4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입니다. 이틀 만에 반등 나왔는데 5원 90전 올라가면서 1073원 50전, 1070원대를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 핫5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어저께 양대 시장이 올랐을 때는 주식하셨던 분들이 설 명절 전에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각 현재 양대 지수가 유가전국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1.3% 하락했을 때는 결국 주가는 지금보다 좀 밀릴 것은 아니까 이런 어떤 어제 오늘 예상보다 양변의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5개 종목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핫5 가운데서 텍셀네트컴 그리고 한미약품 또한 중국 관련주 또한 원화강세 관련주 마지막 신라젠 이렇게 5개 종목인데요. 5개 종목에 대해서 각각 좀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셀네트컴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실은 텍셀네트컴이 실은 네트워크 관련 회사입니다. 다만 오늘 공시가 나왔죠.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을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어저께 그 사인을 하고 오늘 공시가 났는데 오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3%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 골든브리지 증권은 오늘 상한가를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는 골든브리지 증권은 잘 됐다 그리고 텍셀네트컴은 잘 못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잠깐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자공 시스템의 그 넥셀테트콤의 분기 보고서를 잠깐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통상 이 회사가 컴퓨터 시스템 회사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그 관계사를 좀 보시면 무엇보다도 그 세종저축은행 그리고 공평저축은행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자 관련돼서는 어쩌면 텍셀네트콤이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이제는 주식담보 이런 쪽에 좀 시너지가 있을 거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하락되고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미약품인데요. 자, 한미약품 좀 생뚱했습니다. 어제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주가는 예상보다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제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의 가장 형님인데 형님이 시장의 모습을 가장 좀 흐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미약품 관련돼서 지난 며칠 전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리뷰를 좀 가지고 좀 보시는 것이 맞다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미약품이 어제 공시했습니다. 어떤 공시를 했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외국계 어떻게 보면 제약사와 이번에 임상실험은 실패했지만 이것은 어떤 병가지 상사다. 즉, 제약 관련주는 그만큼 임상실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 중 과정에서 이렇게 임상 개발을 중단한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어떤 보도자료가 나와 있었고요. 또 맨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병가지 상사라는 표현했습니다. 즉, 결국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일회성이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미약품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떤 거죠? 설 명절 전 그것도 설 명절 전날 어떻게 보면 3시 45분경에 공시를 했는데요. 자, 공시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매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2016년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달에도 이 당시에 공시 이때도 올빼미 공시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0월 달 개천절 전날 어떻게 보면 올빼미 공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 하락했고 눈에 띄는 것들은 그 당시에 기관이 매도세에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이 앞서서 보조자료를 통해서 임상실험이 잘 됐다 잘 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병가지 상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설명조 이렇게 이벤트 전날 공시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미약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미국계 그 얼라이라인 이렇게 회사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회사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어떤 며칠 전에 한미약품 관련돼서 임상실험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약품의 공시를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 중국 관련주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중국 관련주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 소비재, LG생건,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리고 CJCGV 마지막으로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이 주가 하락할 때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적이 좋지만 그만큼 사드 배치 관련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사드 배치나 그런 이슈보다도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고 한국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27만 5,500원대를 가지고 있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사드 관련 피해라고 보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국의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이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맥켄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몇 주 전에 맥켄지가 데이터를 나왔습니다. 즉 2018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2017년도 이어서 중국인들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을 좀 더 확대를 좀 크게 좀 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잠깐 보시면 이 부분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측에 있는 것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우리가 통상 맥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맥주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중국 사람들은 100명 기준으로 보면 50명 정도는 나는 중국 맥주 먹겠다는 것이고요. 35명 정도는 중국 맥주든 구의 맥주이든 가격이 되면 나는 먹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맨 우측에 있는 팔 보면 나는 중국 맥주 말고 중국 유의 맥주를 먹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쪽 보셔야 되겠죠. 어저께 기사가 나왔었죠. 삼성전자, 삼성 핸드폰이 중국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그 퍼스널 데이터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인들 자체도 이제는 우리 중국 샤오미 그리고 오포 즉 중국 기업을 쓰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 차트의 기본적인 틀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즉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앞으로 중국 내 기업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가 엔화 관련돼서 종목들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한국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철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옥죄겠다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돈의 가치 그리고 엔화가 강세보다 약세로 가야 되는데 어저께 한국돈의 가치가 어제 예상보다 강세로 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국돈의 가치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전체로 원화 강세 수혜주보다는 이제는 원화 강세 피해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오늘 기본적인 트렌드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그리고 반도체 소위 세이프가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하게 밀고 있다고 생각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한국 수출 관련 기업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어떤 모습들이 미국이 관세를 지금보다 더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부터 주가는 상승할 여력보다 하락할 여력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예상보다 유가정부 입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개인들은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 제가 볼 때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 그리고 1070원대를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수출주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그만큼 부정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5개 종목 가는데 특징적인 종목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시장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예상보다 시장이 엇박자 났던 종목들 5개 종목 지금 말씀을 간단히 좀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략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좀 모델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국제 시장에서 국제 수익률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이 2.4%에서 2.5%로 이제 단계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1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에서 좀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번에 좀 변동성을 좀 키웠던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금리가 좀 인하의 기조를 띄웠던 부분이 좀 단계 올라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코스닥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 시장이 꺾인다면 결국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뭐 코스닥이 그 나스닥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선 정도로 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또 코스닥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박스권을 오랫동안 좀 길게 시연을 했었던 부분을 좀 떠올려보면 완벽한 그 동조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에 이제 금리가 계속 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어떤 박스권으로 좀 접어드는, 그러니까 좀 상승 추세가 좀 꺾이면서 금리가 좀 안정화를 띄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 코스닥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지속성이 금리가 계속 지속성을 띠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코스닥은 급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을 좀 뛰면서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는 조금은 이제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기술주를 조금씩 오히려 좀 우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장주였던 바이오 제약이 조금 이제 꺾이면서 조금은 이제 가치주 시각과, 그리고 또 조금은 이제 경기 민감한 그런 그 가치주 쪽으로 좀 시각이 좀 쏠려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시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뭐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좀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MCU라고 요즘에 비메모리 그 반도체 중에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뭐 리모컨이라든지 뭐 배터리 충전기에 들어가는 그 전자칩, 거기에서는 뭐 MS가 1위인 그런 회사입니다. 또 역사도 오래됐고, 다만 이제 뭐 시장이 꺾이는 바람에 조금 과하게 좀 꺾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나온 것이 이제 OP가 한 20% 정도 감소했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과하게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은 주가에 기반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굉장히 좀 부각된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단계 가장 좀 부각된 그런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그런 종목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좀 접근해볼 만하다. 뭐 시장이 크게 저점을 깨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박스권을 좀 오래 시연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6개월 가량을 박스권에서 계속 돌다가 지금 하단 부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하단은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60개월 이동평균선에 걸려있고, 또 아주 상당 기간 그 박스권 하단 밴드 지지선을 견뎌내는 만큼 지금 위치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각과 함께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한 7,1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순저가는 6,900원,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8,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어부부 반도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